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서양의 음악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격 형성이나 바른 마음가짐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자극적이고 즉흥적이고 흥분시키는 그런 음악으로 가르치지 않고 밝고 씩씩하고 이성적인 음악으로 아이들 교육하여서 그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바르게 도움을 줘야 한다라는 걸 강조했다고 하면서 서양의 음악 사상을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서양에서만 그렇게 음악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바로 동양에서도 사람의 인격 형성이나 바른 마음가짐에 음악이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근거가 도대체 어디 나와 있을까요? 동양 사상에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바른 마음가짐이나 인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한 근거가 어디 나와 있느냐면 바로 노노라는 책에 그러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노노라고 하는 책은 BC 450년경에 공자와 그 공자의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르침을 주고 배웠던 그런 어록이지요. 결국 공자와 그 공자의 제자들이 말하고 행실했던 것을, 행했던 모든 일들을 쭉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 노노인데, 노노에서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사상은 바로 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인은 어진 마음이죠. 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생활에서 실천하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공자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인, 어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그 삶에서 실천했던 것처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예를 지켜서 예를 지키는 일, 그래서 예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예로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래서 바로 그 사회가 그래야지만 도덕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노노인데요. 노노는 여러 편명으로 되어 있고 그 여러 편명 중에서 특별히 노노 태백편을 보면 태백편에는 흥어시, 이버예, 성어악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실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고요. 그 구절을 보면서 여러 가지 큰 감동을 얻기도 했는데 거기를 보면 흥어시, 시로서 감흥을 얻고 그 다음에는 이버예, 예로서 바르게 서며 성어악, 음악으로서 완성된다.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일까요? 흥어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즉각 딱딱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대해서의 감성, 자기의 본성대로 느껴진 대로 그대로 다 말하고 감정을 막 표현한다면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럽지요. 그리고 안정되지 않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공자가 강조했던 것은 흥어시, 시로서 감흥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사고들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말로 압축시켜서 여러 가지 뜻이 이렇게 포함되게 응축시키고 그 다음에 정제시켜서 그 정수만을 뽑아서 글을 쓴 것이 바로 시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제된 언어, 시어를 통해서 감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감흥을 줄 때도 그냥 자기의 감정에 맞는 본성적인 말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뜻을 정제시켜서 그것을 시어를 뽑아서 말하게 되면 그 시를 읽는 사람이 감흥을 받게 되고 내 뜻을 이렇게 정제된 뜻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그냥 감정대로 바라고 말하고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걸러내서 말하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걸러낸 정제된 말로 감흥을 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 정제된 말에서 감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버예, 그런 사람은 바로 예로서 바로 선다.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에는 질서, 무언의 규칙, 그걸 우리가 규범이라고 하죠. 그런 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공자는 우리의 의식주 생활 안에서 그 예를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를 지키는 사람만이 사람으로서 이버예, 사람으로서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 설 입자거든요. 사람으로서 바르게 설 수 있다.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예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바르게 서지 못한 것이다 라는 뜻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또 하나, 여기서 흥엇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감정, 감성, 이거를 자유로움이 있는 것이라면 이보예라고 했을 때 그 예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규칙과 규범과 질서를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할 수 있어요. 바로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자유로움의 감성과 몸으로 나타내는 바른 예의,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질서는 질서대로 규범은 규범대로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자기의 감성, 자기의 감정, 이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는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악으로서 그러한 것이 완성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자, 공자가 이런 음악으로서 사람의 인격이 완성되고 사람의 행실이 완성되고 사람의 말이나 행동, 이것이 자유로움도 있어야 하지만 사회의 질서를 지켜가는 규범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질서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 두 개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조화시켜서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던 것이지요. 참 놀랍고 의미 있는 구절이라고 저는 마음속에 받았거든요. 결국 동양에서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서 사람의 바른 마음가짐, 인격 수양이나 윤리적인 사회,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 때 바로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영향을 준다. 그 음악으로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자가 말했던 인을 실천하고 예의를 실천하고 이 두 가지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음악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잘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온전한 인격 형성을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인격 형성이 완성될 때 바로 우리는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걸 강조한 것인데 지난번에 제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설명하면서 인간의 바른 마음가짐이라든지 인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음악이기 때문에 아무 음악이나 들어서는 안 되고 어떤 음악? 이성적인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 교육해서 그 아이들 자라면서 윤리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었는데요. 동서양이 서로 통하는 것이 그 옛날 BC 450년, BC 4,500년 때 이 동양과 서양에 있었던 그 사회를 주도했던 사상가들에 의해서 벌써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인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들은 그때 벌써 설파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동양의 서양 두 가지 사상을 비교하면서 음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인격 형성에 영향을 주고 또한 사회의 질서를 이뤄나가는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성인이 돼서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악기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계시죠. 그거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아주 책 읽기 좋은 이 가을, 이 계절에 시 한 수 읊으면서 그 시어가 주는 감흥을 우리 받으면 어떨까요? 때로는 내가 직접 그 시를 써서 나의 시를 누군가한테 주고 나의 감정을 상대방한테 전하면서 그 시로서 또 다른 사람을 감흥시킬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멋진 가을이 될까요? 여러분, 시 한 수 읽으시면서 이 가을 멋지게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좋아했던 옛날부터 배우고 싶었던 악기 하나를 딱 택해서 맨 기초부터 지금부터 천천히 차분하게 본인이 악기를 하나 배워가면서 자기의 마음도 뿌듯하게 살찌워가는 그러한 가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풍성하고 여러분의 감성도 풍성한, 그렇지만 정제되어 있는 말을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